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관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자는 차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은 공채가 수시로 전환되면서 많은 취준생분들이 멘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여러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삼성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잡은 면접의 기회가 자소서 몇 개를 잘못 써서 또는 전략적이지 않게 써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 혹은 생각 없이 썼던 문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채용 기획 인사팀을 해보신 분이라면 뭐 공감을 하실 텐데, 자소서 문항 하나하나가 그냥 작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나름의 분석과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삼성 자소서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에 안 맞아 보이게 1번부터 취미 특기를 묻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트렌드에 안 맞다기보다는 삼성 나름의 고유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미 특기 자체가 여러분의 평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요소로 분명히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 자소서 맨 앞에 있는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자, 이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요 이 직무인데요, 이 사람을 존경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취미는 괜찮나요? 이런 특기는 괜찮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줬어. 근데 여러 사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거기 취미 특기를 뭘 적냐, 존경하는 인물을 누구로 제시하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문항에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는 건 어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답은 없어요. 그 정답이 있다고 말하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항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건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소서에서 그거 자체로 평가가 되진 않겠죠. 근데 면접에서 그거를 묻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 면접이 삑사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요소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 하지만 여러분을 뭘 적을지 어렵게 만드는 질문 앞에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의도적으로 받을 것인가라는 여러분의 전략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을 때 가능하면 직무랑 연결할 수 있는 점을 어떻게든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리펜분들의 케이스를 분해하면서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삼성 4번 문항에 필살기를 적잖아요? 그럼 이 필살기와 연결된 특기 하나 그냥 뽑아서 적는 거야. 여기 필살기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면은 이게 너무 짜고 치는 구독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필살기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필살기를 내가 누군가의 영업을 해서 판매를 잘했다, 그러면 특기에 협상하기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설득하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에 뭘 적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기, 이런 걸로 적는 거지. 그럼 어쨌든 적어도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내 필살기를 기승전결로 더 하이라이팅하기 위한 스프링보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얻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단편적으로 취미 특기는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거야, 내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는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거야, 이거를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소서를 전체를 쭉 봤을 때 일관성이 일단 깨져요. 그럼 면접관이 처음엔 이거를 대단한 고민 없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용도를 쓸 거야. 취미 묻고 특기 묻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면접의 질문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취미 특기의 거짓말, 뻥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공계야. 그래서 직무에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논문을 엄청 많이 연구를 한다, 나는 항상 논문을 보는 게 내 취미고 특기다, 이렇게 적어놨어. 실제로는 보지도 않아놓고.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저 같으면 당장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최근에 연구한 논문이 뭐예요? 최근에 연구했던 논문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케이스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진위여부부터 한번 검증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험과 필살기가 얼마나 연결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취미를 통해서 학습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적은 건지, 뭐 이 정도를 확인 정도는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케이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내가 MD에 지원을 해. 근데 필살기가 어떤 물건을 완판해봤던 경험이 있네? 그래서 이분의 취미는 쇼핑하기야. 특기는 패션 컨텐츠를 만들기. 그 이분의 필살 경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어떨 때는 패션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적도 있고, 잡지를 만드는데 관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패션 잡지를 잘 만든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일관성 있어. 그러면 내가 패션 MD를 지원하면 그 면접관은요 그 사람들 다 알 거거든. 대화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면접에서 굳이 이것 때문에 삑살이 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존경 인물에 정치적으로 해석이 갈리는 사람을 굳이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경험했던 케이스는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적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뜨악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 근데요 또 어떤 정치적 식견을 가진 분은 또 뜨악할 거야. 어떻게 저러냐?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승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또 뜨악할 거야. 어떻게 이승만? 어떤 사람한테는 또 뜨악할 거야.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는 굳이 피하자. 직무나 산업에서의 획을 그었던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집어넣고, 존경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업적을 집어넣자.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팩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괜히 임팩을 주려다가 삑사리가 나버리면 면접에서 괜히 어렵게 얻은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업적과 성과가 분명한 사람을 적고, 내가 제시할 필살기 경험에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흉내내고 싶었다,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정도만 하면 면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또 막막해질 수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을 대체 적으라는 거냐, 그리고 난 진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내 주변에 있는 인물이다, 군대 선임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런 분들 진짜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적을 거면 그분들이 냈던 성과, 여러분들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좀 짧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구나, 이게 유추라도 할 수 있거든요. 면접관이 잘 모를 것 같은 인물을 적을 때는 가능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업적을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면접에서 조금 불필요한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떤 그런 방지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는 이 항목을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채워놓는 거예요. 자, 인사팀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삼성 정도 되는 인사팀 채용팀이면요, 이 문항에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이거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써.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오히려 전략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걸 비워놓거나 정말 무의미하게 쓰는 거는 어렵게 얻은 기회를 그냥 날릴 수도 있는 조금 무성의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카더라가 많죠. 누구는 뭐 안 써도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뭐 대충 막 아무 말 대잔치 했는데 합격했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채용을 확률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게 되게 잘 맞았나 보지. 그러면 직무 영역 뭐가 맞았겠죠. 경험이 좋았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답변을 잘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관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자는 차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부터 이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이 기회를 날릴 필요가 있겠냐? 전 이게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소서를 쓰는 이 채용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가 뭐냐를 면접관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별거 아닌 몇 자 안 되는 것 같은 이 가벼운 질문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커리어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의 답변을 미리 준비해보자 라는 것들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필살기랑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이 면접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공격에서부터 자유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실수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기준이나 케이스를 여러분의 자소서에 한번 꼭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진짜 한번 돌파해 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